대형주를 사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이 대형 치수 관련주들도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알토란 같은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하나대투증권의 이기택 과장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글쎄요, 뭐 알토란 같은 종목이라는 게 여러 군데 널려 있지만 그걸 잘 건사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좋은 가격도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어쨌든 2014년도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좀 읽어보시고 계세요? 예,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 생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 그동안 스마트폰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것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됐듯이 앞으로 그런 시장이 확대될 텐데요. 원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가져다 쓸 수 있고 아니면 또 제가 생산해서 대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 우리가 근시간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내용들을 보면 원격 진료라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원격 진료와 사물 인터넷 이건 사실 뭐 따로 띄워놓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의료계의 반발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격 진료라는 게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실행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실행해야 될 그럴 기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이게 찬반 논란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 없지만 결국엔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미 선진국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요. 이미 괌에서 환자가 있었을 때 미국 본토에서 의료진이 투약을 하거나 진단서를 끊는 기초적인 게 아니라 수술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술 집행을 로봇을 통해서 본토에 있는 의사가 괌에 있는 환자를 수술을 해서 결국에는 로봇이 수술을 해서 환자가 수술까지도 원격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초 단계도 안 됐으니 이제 그런 기초 단계에 문을 열자라는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시대의 기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사람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동만 걸면 5분 이내에 제 환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산간 지역이나 외진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계신 의사분들은 자기가 지금 속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떨어질 수 있고 말 그대로 밥그릇 싸움이 될 수가 있으니 이제 대형 병원은 이제 다 시스템이 있는데 개별 이제 뭐 개인 병원이라고 하나요? 이런 의원 이런 데들은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돈도 들고 과연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그쪽에 대해서 있을까 이런 거겠군요. 그래서 반대에 부딪힌 건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개방했을 때 원격 진료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0%만 된다라고 해도 2조 원의 시장 규모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되는 부가가치 이외에도 고용 창출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간혹 가다가 뭐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병원 가게 되면 잘 본다는 개인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번호표를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받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한 1분 정도 될까 말까한. 그럼 제가 나오면서 이거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기술로는 원격에서 환자
환자가 전자 청진기를 들이대면 예. 이쪽 의사는 그런 환자의 청진기 소리를 듣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만 바뀌면 원격 진료 시장은 개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구성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그러시죠. 표를 예.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상간 지역이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이 어려운 만성 질환자들이 예. 보건소나 뭐 그런 곳을 통해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원격으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진단 관리를 해주고 네. 그것들을 생체 정보를 보내서 결국에는 처방을 받고 그 환자한테 가까운 그 약국에서 처방 받은 것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예. 편리한 기능이 원격 진료 서비스의 구성도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겠죠. 그렇겠죠. 물론 가장 중요하게 서비스가 되려면 빠른 인터넷이 필요하겠고요. 예. 그런 장비들 간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그런 건 시스템, 그러니까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 기반은 되어 있지만 이런 솔루션이 아직 안 돼 있는 병원들 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우리나라가 있겠습니다. IT 강국인 건 다 주지의 사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저 기반 시설 같은 거, 장치 같은 것만 딱 갖춰 놓으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국토가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니까 네.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일단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당장 진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헬스케어 입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보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망하는 사람들의 보험보다는 그 사람의 생명 연장에 대한 보험을 하는 것들이 세일즈들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어 그렇죠. 있는데 실손보험이라든지. 제가 평상시에 혈당 측정이라든가 맥박, 체중, 그리고 비만도 측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체중계라든가 혈당 측정기로서 바로바로 헬스케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병원 쪽에 누적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그 환자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헬스케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가까운 기기들의 시스템 변화에 의해서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속에서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찾는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어느 쪽에서 개발되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떻게 윤택하게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원격 진료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원격 진료가 이건 뭐 우리 앞에 와 있는 트렌드다,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네. 자,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보죠. 예,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가까운 의료 그리고 약국 이렇게 의료원 방금 전에 개인 병원 조그만 소규모 병원과 네. 약국을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 단계는 그냥 중소병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병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형 병원 그 종합병원 이상의 대학병원들을 예. 세 군데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 각각 원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약국에선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면 되고요. 예. 중형병원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엑스레이 사진 정도를 보낼 수 있는 병원끼리 예. 상호간에 보낼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찾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제가 불편함 없이 제 환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것을 병원들끼리 B2B로서만 이용을 하더라도 환자는 편해진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대형 병원에서 필요한 것은 MRI라든가 CT라든가 좀 더 광대한 데이터 용량이 필요한 것들이 대형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들의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비하고 서비스 부분은 개년에 계속해서 증가가 될 테고 앞으로 향후 4년 정도 이후에는 10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원격 의료 환자 수 세계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둘 때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개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 포함해서 10배 시장이니까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면 향후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열리는지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65세 노령화 인구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 이 파란색 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2000 과거 데이터인데 지금 여기서 나이키 곡선을 그려서 점차 가파르게 올라가고 예. 있는 그런 것들이 세계 사회적인 1위라고 하니까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 지수인데요. 이 빨간색 선인데 이게 클로스가 나서 고령화 지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 고령화 지수라는 게 지금 0세서부터 14세의 유아들은 덜 태어나는 반면 노인 인구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지 의료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한쪽은 시장이 축소되겠지만 방금 전에 원격 진료나 이런 쪽은 또 시장 확대가 돼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종목들을 표를 통해서 잠깐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동네 병원 그리고 약국을 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EMR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쪽에서 이 회사가 EMR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중소병원은 OCS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컴퓨터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컴퓨터는 1차에서 3차까지 다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회사로 지금 그런데 나와 있어요. 이제 뭐 1차에서 3차까지 1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네. 것을 케어하지만 1위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OCS,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 종합병원 쪽에서 지금 제휴가 돼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비트컴퓨터와 그 여타 종목군들이 업종군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성장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료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하고 예.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격지 의료라는 게 초기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업체를 다 보기는 저희가 시간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좀 비트컴퓨터를 좀 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세 가지를 어우르는 회사가 바스켓으로 담기 편해서 예. 사실은 향후의 성장성은 각각의 업체가 다 각각 다 있으나.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예. 세 가지를 다 어우르는 업체가 바스켓으로 담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 하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됐고 시장 수구 추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비트컴퓨터를 좀 설정해 봤습니다. 그러시죠. 비트컴퓨터는 업력이 사실 꽤 됩니다. 그 원격 진료 쪽에서 우리가 가장 초기 단계 때부터 30년이라고 하면 꽤 큰 업력을 갖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 초기 단계는 국가, 지자체, 보건소 아니면은 군 의원 쪽으로 성장을 해서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되면 동네 병원서부터 대형 병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가장 크게 성과를 나타낸 쪽은 순천향 병원이라든가 그런 병원들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미 원격 진료 법 개정이 되면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다른 병원 쪽으로 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비트컴퓨터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가 향후에 성장성을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만 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법과 제도가 바뀌면 성장성이 열리기 때문에 네. 투자처로는 적합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좀 그러시죠. 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사실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오른 것도 없고 그냥 거의 예, 그렇습니다.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1년 되겠네요. 내내 박스권인데요. 예. 사실은 그런 이슈가 대두가 될 때마다 5,000원대에서부터 3,700원대를 박스권을 그리다가 한 번 더 성장성이 두각될 때는 6,800원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박스권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사실 예전에 비트컴퓨터 차트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들이 거의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지만 예. 이런 성장성이 아직 주가에는 녹아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올해 법 제도가 결실을 맺어서 이제서부터 병의원 쪽에서 부랴부랴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향후의 성장성은 확보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을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오른 종목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회사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업력이 되는 회사니까 예. 지금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매겨야 될지는 향후에 한 법과 제도가 열린 다음에 한 3분기 정도의 실적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체크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 보여집니다.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고 또 대표 종목 하나 또 골라주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예,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가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아가가 깰까봐 불안하고자 하는 아기가, 주부들이 예. 많잖아요. 그런 주부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가가 깼을 때 제 휴대폰으로 아가가 깼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데요. 세탁기가 어느 정도 세탁량을 갖고 있는지 내가 세탁기에 넣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빨래량으로 어느 정도면 바로 세탁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지 시간을 측정해서 알려줄 수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침입자가 났으니까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일 때 제가 외부에 있을 때 그것들을 인지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려주는 게 뭐 저희 핸드폰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는 지금 보일러도 외부에서 온도 측정을 그래요. 가능하게끔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도 간단하게 보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는 인터넷, 작게는 와이파이, 그 다음엔 NFC로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에 윤택하게 해주는 것들인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로봇이 생기게 되고 그런 로봇들이 생기게 되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내 개인적인 시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게 되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이 가장 유용한 서비스일 텐데요. 이런 NFC 기술이 향후에 발전되면 TV, 가전 모든 것들이 컨트롤 가능한 세상이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센서들이라든가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물 인터넷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요. 우리가 만드는 가전 그런 쪽은 단가는 항상 압력은 받지만 결국에는 좋은 가전을 내야 많이 팔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대형 그 업체들은 사실은 냉장고 세탁기의 단가는 유지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냉장고 세탁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솔루션을 납품하거나 장착시켜야 되는 꼭 필수적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회사.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SKT나 뭐 KT, LG U+라든가 그런 쪽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뿐이지 데이터 트래픽이 여기서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큰 수혜 업종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쪽에 서비스라거나 그런 쪽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좀 더 세분화돼서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요즘 TV 광고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 냉장고, 뭐 세탁기, 하물며 자동차에까지 다 이제 인터넷이 들어가서 네, 밖에 그렇습니다. 있어도 다 컨트롤이 가능한 세상이 지금 네. 당장 우리 앞에 와 있는데 네. 자, 투자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통신회사라든지 가전업체들이 수혜의 대상이 아니고 네. 솔루션이라든지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네. 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종목들을 좀 보자면요. 예. 광전자라는 회사는 광센서를 만드는 회사고요. 예. 다산네트워크스는 송신 장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KT, U+ 그리고 뭐 이런 회사 통신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MDS테크라든가 위즈정보통신, 유비커스 이런 회사들이 사물, 통신,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작은 회사면서 그 솔루션 업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그러면 한 종목 정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오늘 볼 종목은 유비커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다소 생소하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예. 유비커스는 일단은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스위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을 구축하면 그 인터넷망에 서로 정보가 교환돼서 자동적으로 스위칭하는 업체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부품들은 사물 인터넷이 확대가 됐을 때 꼭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1위 업체면서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쪽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유선망 고도화 투자 시에 앞으로 수혜가 되는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업체가 그냥
단 한 군데만 유통을 해서는 안 되겠죠. 대형 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런 대형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면 더더욱 적자할 텐데 유비커스가 모든 대형 업체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고른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런 이 시장이 열렸을 때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시장은 우리 생활 속에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트렌드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별 종목에 접근할 때는 지금까지의 그 역사라든지 또 네. 지금 당장의 수익성 이런 게 어느 정도로 담보가 돼 있나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당장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TV 쪽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UHD TV에서 우리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음성인식 서비스도 가깝게 얘기를 해서 하는 스위칭 서비스라고 보면 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컴퓨터나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V에서 먼저 이미 한 발 앞서서 진화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대형 물류회사가 가장 필요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고라든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입고 물량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그렇죠.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대형 물류 창고라든가 회사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서비스를 가전으로 들어갔을 때 파급 효과는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는 유비커스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돼서 실적 추정이 될지 그 표를 먼저 보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은 1,100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게 10%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10% 정도 그로스가 재작년서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예. 주가에 녹아 있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재작년에 작년이 늘었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성장할 거지만 그거에 대한 정체는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비커스의 차트는 사실 재작년서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나타내고 예. 작년 주가보다는 되려 빠져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시장에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커져 보인다라고 하면 이런 유비커스 같은 종목은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그 재작년 실적보다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좀 오른 건 이미 반영이 좀 돼 있는데 네.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 하락과 동시에 뭐 조정을 거친 건데 이럴 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삼는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포인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저희가 향후에 우리 앞에 그 펼쳐질 두 개의 큰 트렌드, 네. 원격 진료라는 거하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개별 종목, 크지 않은 개별 종목을 사게 되면은 많이 흔들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 같은 이제 약세장이면 이건 트렌드는 트렌드고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많이 이제 팔기도 하시고 또 네. 다시 재매수도 하시고 이러면서 손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한테 종목은 두 가지를 좀 갖고 나오셨는데 매매는 어떻게 하시라는 전략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종목들의 100% 선점해서 내가 이걸 다 먹겠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어긋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몰캡은 스몰캡답게 담으셔야 되고 대형주는 대형주답게 담으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시장 트렌드에 맞게 뭐 대형 종목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대형 종목의 비중은 한 50% 담고 이런 스몰캡 종목은 한 5종목을 압축해서 10%씩 담아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추종대로의 내 포트폴리오 움직임은 있겠지만 향후에 오버 수익을 거두려면 시장보다 나은 수익을 거두려면 이런 소형 종목들의 투자 안목은 좀 길러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이기택 과장하고요. 우리 앞에 펼쳐질 두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원격 진료고 하나는 사물 인터넷의 활성화인데요.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 쪽에서는 역사적으로 쭉 업력을 축적해갖고 이제 시장 개화기에 있는 비트컴퓨터라는 업체하고요. 사물 인터넷에서는
유비커스라는 업체를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